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K3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연도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세대 차량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더 뉴 K3, 그 다음엔 올뉴 K3, 이렇게 점점 이름도 디자인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14km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시내 주행하면은 11, 12, 13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개인 성향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 700만원대 차량도 가끔 판매를 했었지만, 일단은 계획을 하실 때 더 싸게 사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800 전후부터 950 전후까지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최근에 많이 판매했던 K3 가격은 보통은 850에서 900만원 사이 정도 됐었습니다. 키로수도 적당하고, 색깔 대부분 검정색 없이 흰 색깔만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 차량의 용도는 아주 가끔 뒷자리에 누가 탈까 말까 하신 분, 그리고 적당한 공간, 적당한 연비가 필요하신 분, 단거리도 가끔 타고 가끔 장거리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탈만한 적합한 차, 그리고 거의 혼자 혹은 동반 타시는 조수석에 타시는 분, 가끔 항상 이렇게 거의 한 명 내지는 두 명만 탄다, 이럴 용도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기아 K3 특징으로는 당시에 출시되고 나서 신차가 이제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를 만한 차가 적당히 있다. 근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흰색 맞추고 이제 키로수 맞추고 연식 맞추고 옵션까지 다 맞추고 금액까지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려고 한다 하면은 안 나오거나 한 대, 두 대 겨우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너무 커트라인을 정해버리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800에서 900만원 그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웬만해서는 적절한 차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나 이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구가 들어가는, 테일램프에 전구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휠도 노블레스에 비해서 다를 수도 있고, 노블레스 차량은 통풍 시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등에 동그랗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노블레스가 다른 프레스티지도 이제 추가하고 하면은 노블레스 휠이 있는 프레스티지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K3 되게 이쁘다, K3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 차가 알고 보니까 노블레스였을 수도 있고, 그냥 난 K3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은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근데 나는 스마트키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거의 800 후반에서 1000 사이 정도 될 거고, 이 사이 정도 보시면은 750에서 800 후반 사이쯤 되지 않을까. 적당한 키로수로 보신다면 그 정도 보시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 설정, 이거는 항상 먼저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체크가 돼도 이제 금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세 보시는데 이 영상의 용도가 요즘에 K3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는 용도로 보시기에는 이 두 개가 체크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값에 이렇게 영원히 돼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딜러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금액을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한 대에서 두 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했었어도 시세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것만 보고 완벽하게 믿으면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시세 공부를 안 하셨으면은 이거를 보고 만약에 그 딜러가 한 대 내지는 2대 차량만 금액을 올렸을 경우에 그거를 이건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시세 공부는 제 사이트 www.clean까지.com을 보시게 되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차가 제가 직접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생각했던 매물이 안 나오는데, 내지는 좀 매물 대수가 부족한데 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을 미리 고른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고르시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한다면 모든 질문에 거의 열이면 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더 잘 고르시겠죠 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 사이트를 이제 보는 용도는 이제 정확한 시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봐주시는 것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고르시는 거는, 차는 이게 말 그대로 중고차입니다. 남이 타던 중고차이기 때문에 같이 실물을 직접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세를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좀 유출하고 파악을 하시는 데는 한 2대 정도, 예를 들어서 요거랑 2대 봤다 이렇게 하시면은 53,000km짜리 럭셔리, 내지는 노블레스 87,000km짜리 920, 이 정도 하는 건데 이건 쥐색이구나 라는 거를 대충 아시게 되시면은 만약에 저한테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비싼지 싼지 어느 정도 유출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 금액 그대로 사시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서는 적어도 20만원 정도는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라는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80짜리를 20만원 깎인다 쳐서 860에 사신다고 치면은 8% 잡고 68만 8천원이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68.8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860 들어가는 거 차가격, 그 다음에 매도비가 여기 매매단지는 대충 33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3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이 거의 다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매 계획을 얼추 잡으시면은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단 금전적인, 금액적인 계획은 세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럭스는 이제 옵션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할 거고, 키로수 보통 12만 이상은 잘 판매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12만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는 2014년 정도 되면서부터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사이쯤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면은 대수가 180대나 나오고, 인천으로, 제가 근무하는 인천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33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은 매물을 고른다라는 개념보다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은 이 33대 안에서도 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진 있는 것만 보자 했더니 2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 사이트에서도 보실 때 이 밑에 있는 주황색 글씨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대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1만 2,000km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렌트 이력이 있는 것들은 제가 확률상 10대를 팔았을 때 한 대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디 이 정도 13년식부터네요. 트렌디를 보면은 휠이 이게 노블레스 휠입니다. 휠은 따로 바꿔놨고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핸들 열선 있고 스마트 키, 이게 키가 주머니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핸들 리모컨 짱짱하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 사진은 대충 보고 성능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진이 아무리 깔끔하고 좋아도 성능이 안 좋아 버리면은 보면 안 되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검사 기간은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5월 27일까지 지나 있지는 않아서 조금 임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면은 안 지났다는 이유로 차주분께서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임박했으니까 조금 어떻게 조정이 되냐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안 해주시면은 어쩔 수 없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 대충 보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앞에 뭔가 기분적으로 조금 뭔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는 여기 11번 인사이드 패널이 뭔가 경미한 그 판금이나 용적,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쫙 내려보면은 부분 판금 도장 내용은 원래 일반적이긴 하나 일단 그림적으로 좀 뭔가 어감이 좀 안 좋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차로 보도록 하면은, 보통 예전에는 무사고급 하면은 진짜 무사고급에 디휀다 정도의 이제 단순 교환 확률이 높았는데 요즘 보면은 성능이 이렇게 좀 많아요. 그래서 무사고급도 거의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G 색깔을 만약에 봐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키로수가 일단 짧으니까, 연식보다 중요한 건 키로수입니다. 왜냐면 바깥에 불특정한 환경에 더 노출이 돼 있고,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소모품들이 약간의 진동 내지는 바깥에 불특정한 날씨,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은 차는 소모품 교환 주기가 거의 도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키로수가 5만 정도, 2012년, 13년 거의 뭐 이제 K3가 나오자마자 출시가 되자마자 샀던 구매가 됐던 차량인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이 정도 키로수면 적당하고, 내비게이션 없어도 난 티맵 보겠다. 근데 이제 검사 기간이 좀 지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나 여기 날짜가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재성능 받았을 확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왠지 어감이 안 좋으니 끄고, 진짜 팔고자 하는 차량은 이제 820이 넘어가는 건데, 이건 단순이라고 적었는데 만약에 한번 보게 되면은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렌트 이력이 있고 하니까 끄고, 성능 완전 무사고 완모가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입니다. 은색깔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키로수가 85,000, 좀 적당해 보이고 좀 짧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지 않나? 5년 동안 1년에 15,000km 정도 탔던 차, 대충 2020년 3월 25일까지 검사기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트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미세 누락 없다고 하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는 겁니다. 여기 점검,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은 꼭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 위에 부분, 밑에는 거의 적히지 않습니다. 여기만 거의 적히는데 아무것도 없고 4월 2일날 들어왔다. 완전 최신이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없고 하이패스 루밀러 없고 뭐가 없어도 이 금액을 봤을 때 차 깨끗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보고, 좀 더 비싸도 다른 차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차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액은 아마 뒷자리 정도는 깎이지 않을까, 800까지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받고 다음에 검정 색깔, 금액이 똑같은데
연식이 이게 2단계가 높아도 키로수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게다가 또 썬루프, 내비, 후방 카메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디자인이 뭐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또 대로등도, 브레이크 등도 바꿔놨습니다. 테일 램프라도 하는데 실내 사진이 잘 찍힌 건지 광택이 잘 된 건지 깨끗해 보입니다. 여기도 많이 타고 내리면은 많이 해지는데 깨끗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정품은 아니고, 여기 끝에 테두리가 7인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후방 카메라 이 정도면은 시인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이 뒤로 꽂으면은 하이패스가 됩니다. 통풍 시트는 있는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려 찰나에 이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부 조회를 하면은 갱신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 수정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특별한 거 안 보이고, 사고도 안 보이고, 운전석 사이드실 충격, 사이드실 충격. 근데 여기 8번 사이드실 패널이 충격 있다. 왼쪽 밑에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이제 충격된 흔적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겉에서 보기에는 지장이 없고,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다. 그럴 수도 있다. 보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삼고 나머지 2번, 3번 또 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의 메리트는 이게 테일램프가 이게 네온 사인처럼 동그랗고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구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비록 정품 내비는 아니면 있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시면은 이제 같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딴 거 볼게요 라는 말씀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딴 거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는 키로수가 좀 적당히 보이니까 1년에 한 10,000km 정도 탔던 차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말고도 차가 좀 여럿 있습니다. 바로 이 흰 색깔을 보게 되면 프레스티지 휠, 내비게이션 없고, 없는 거면 안 사느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후방 카메라는 여기 위에다가 추가로 넣고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여기다가 매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뒷자리 깨끗해 보이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앞에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핸들 열선도 있고, 키로수가 10만이 좀 넘었고 연식은 좋습니다. 1년에 거의 2만 좀 넘게 탔던 차인데, 어떨지는, 옵션은 나쁘지 않고 색깔도 나쁘지 않은데 뒤에 네온 사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흰 색깔이 거의 위에 붙어 있으면 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제가 많이 판매하는 금액대 이제 800만원 후반대입니다. 중후반대. 초반대는 막상 보면은 뭔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긴 봅니다. 800만원 초 거의 많이 보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디럭스에 이것저것 추가됐던 700 후반대도 이제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많이 판매하는 금액대는 8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전비랑 매도비랑 수수료랑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한 1000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 인천에 만약에 볼 게 없으면은 동선상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부천에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있나
봅니다. 노블레스 11만 킬로 괜찮으신가 여쭤보고, 휠은 이 정도면 좀 쏘쏘해 보이고, 내비가 상단이라서 싫다 라고 하시면은 끄고 다른 거를 보거나, 좀 더 키로수 10만 아래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게 트렌디. 이거 전에도 이제 고객님 오셨을 때 봤던, 실제로 보진 않았고 그냥 전산으로만 봤었는데, 사제일이 조금 이게 쿠필인가 이게 그럴 텐데 좀 애매해서 이 차는 안 봤었습니다. 이게 950인데 조금 비싼 느낌이라, 또 이제 김포로 만약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비슷합니다. 이게 900만원대 프레스티지 하이클래스 2가 들어갔고,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순정휠에다가 내비는 없으니까 차라리 아까 쪽이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까 거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체크 안 된 거는 무사고인데도 체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트 이력 없고, 검사기간 여유 있고, 뭐 없고, 사이드 실 패널, 퍼티 작업. 퍼티가 뭘까? 하면은 핀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부분 조금 울어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어느 쪽이었더라? 그냥 어느 위치인지 운조라고 해서, 운이라고 써있으면 운전석 쪽, 조라고 써있으면 조수석 쪽이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뭔가 이게 그림자인가? 이게 왼쪽, 오른쪽. 실제로 보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인데 이 연식에는 럭셔리라는 게,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거 조금 이제 약간 후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제 내비가 좀 안 좋은 게,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 명의가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내비게이션 속에 바코드를 보고 이 아이나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 다음에 명의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나비 회사에서 전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바뀐 거 동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 바코드를 보려고 한다면 이 뜯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아이디 비번을 집어 넣으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정품 내비면은 바로 명의가 내 걸로 오는 순간 그 내비도 같이 오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적으로도 여기 마감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인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 휠은 노블레스 휠이고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 오토큐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게 사양을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로그인 없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로그인을 해야 되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를 봅니다. 이 수도권에 153대가 있으니까 적은 대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600만원대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사고 체크도 다 안 됐고, 무사고 급이라고 해서 찍어보면은 무사고 급이 아니잖아요. 하우스니까. 네. 예전에는 무사고급이 진짜 무사고급이었는데 다 찍어보면은 무사고급이 아닙니다. 찍어보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700만원 후반대 중후반대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옵션 크게 상관없이 그냥 K3면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볼 필요가 있는데, 800만원대부터 보십시오. 700만원대는 거의 뭐 나중되더라도 갑자기 싼 게 700만원대 괜찮은 게 들어올 확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은색도 상관없다 하면 뭐
이거랑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낫겠죠?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근데 위에 거는 렌트 이력이 없을까?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쵸. 대신에 키로수가 거의 11만이고, 아까 거는 키로수는 짧으나, 렌트 이력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죠. 렌트 이력이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00에서 1000만원 사이까지 800에서 그 200만원 텀 안에서 제가 보통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거의 800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제가 많이 판매하는 금액대가 제시 가격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1000이 안 넘는 금액으로 보통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3는 그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3 전작은 포르테고 포르테 전작은 세라토입니다. 예. 세라토, 포르테, K3 이렇게 점점 넘어왔는데 요즘에는 올류 K3에서 더뉴 K3로 올류 K3 올류 K3 더뉴 K3에서 올류 K3로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모델이 G, 뭐 GT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올류 K3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3는 제가 한 달에 한두 대 이상은 항상 꼭 파는 인기 차종입니다.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일단은 첫 차 구매하시는 분은 일단은 한번 거쳤다 갈까 아니면 바로 K3로 갈까 이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K3가 이제 생각보다 약간 첫 차로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안 되고 뭐 영업 일할 때도 쓰고 뭐 다목적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용도를 두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그냥 금액을 좀 많이 들이지 않으시는 쪽으로 왜냐면 키로수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영업 그 근무 목적도 있으시면 장거리도 뛰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 5, 6, 700만원 선에 포르테나 아니면 뉴 SM3 신형이나 아니면 아반떼 MD 이런 쪽으로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K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퇴근만 거의 위주로 하고 거의 출퇴근도 안 할 수도 대중교통 해갖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주말과 출퇴근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K3도 키로수가 많은 차량은 이것도 역시 수출을 나갑니다. 소형차나 이게 준준형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차가 있는데 K3도 물론 인기가 있긴 있지만 내수 시장의 가격 형성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엄청 많은 차만 위주로 거의 수출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K3가 향후 5년에서 10년 타기로는 정말 좋은 차가 아닐까 지금 현재 구매할 시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5년 있다가 판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준준형으로 봤을 때 포르테가 있다고 한다면 포르테가 지금 판매가 되는 게 400만원 중반대부터 GDI 같은 경우는 6, 70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좀 디자인도 나중에 되더라도 좀 많이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하고 미션도 그렇게 뻗는 차가 아니고 거의 주위에서 메이커 판매를 했을 때 엔진 미션 뻗는 경우도 거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잘 보긴 봐야 되겠죠.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www.clean까지.com 여기를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고른다는 개념보다는 시세를 외운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은 눈탱이 안 당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봤던 차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 클린카지는 없다 라고 하시면 업데이트 요청해 주시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3 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도 요청해 주시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만간 좀 중고차 구매에 대한 팁에 관련돼서 한번 특집회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예고를 하게 되면 꼭 이제 조금 어려워요. 막상 이제 진짜 그걸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일도 하고 영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여가도 즐기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축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가끔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전부 이게 집중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도록 일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임용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그렇게 좀 못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영상도 좀 집중하고 전화도 좀 집중하고 판매도 집중하고 이렇게 좀 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반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튼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티끌 없이, 제가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멘트입니다. 하나의 티끌 없이, 하나의 오점 없이 초심 잃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될 수 있으면은 좀 다양한 차종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일 중심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